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. 전용 면적 약 74제곱미터고요. 시세는 3억 2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. 이번에는 또 다른 수도권 지역이죠. 고양시에 위치한 상가를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. 자, 고양시도 요즘 좀 핫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거든요. 왜 상가를 추천해 주시는지 개요도 만나볼게요. 네,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이 화정지구 내의 상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치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이고요. 유형은 상가, 면적은 전용 약 74제곱미터입니다. 1층이 아닌 고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. 시세는 약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상가를 투자하실 때 이 화정지구에 대한 추천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첫 번째로 배우 수요입니다. 화정지구 내의 인구는 약 7만 6천여 명 정도가 되고요. 일집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현재 78개 인근 아파트 단지와 2만여 세대, 굉장히 많은 세대의 그리고 상주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. 두 번째 생활 인프라입니다. 지하철 3호선인 화정역이라든지 시외버스 터미널, 거기다 많은 시청과 구청 그리고 이 정부지방청사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 일반 상업 지역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도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세 번째로 유동인구입니다. 주변에 대형 쇼핑몰 센터라든지 대형 마트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가 인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 역시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. 네 번째로는 개발 호재, GTX A 노선을 비롯해서 소사대곡선, 부천에서 이 대곡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. 거기다 이 고양선, 고양시청에서 세전역까지 그리고 EMU 250 서해안 고속열차, 대곡 복합 환승센터까지 굉장히 많은 교통 개발 호재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. 잠시 후에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위치는 아무래도 좀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정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. 이외에도 일산도 가깝고 주변에 대형 쇼핑몰이 있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굉장히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입지는 어떻게 되는지 일단 위치 분석부터 먼저 해볼게요. 네, 이 고양시 화정지구에 입지가 굉장히 탄탄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노후가 된 것도 있다는 것인데, 하지만 아파트 단지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중심 상업 지역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화정역에서 이 네모칸이 쳐져 있는 곳이 바로 중심 상업 지역입니다. 이 중심 상업 지역이라는 것은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고 아파트 단지 내에도 1층에 상가가 있겠지만, 하지만 많은 생활 인프라를 이용을 하시려면 이 중심 상업 지역 내로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렇게 됐을 때 이 배우 수요를 또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. 화정역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 6,070세대, 6,608세대, 굉장히 많은 세대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. 총 24,960세대라고 합니다. 인구만 따졌을 때 이 세대의 수에 3인 정도만 곱한다고 해도 7만여 명이 상주를 있기 때문에 이 상가 자체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거기다 주변 자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. 바로 3호선 화정역이라든지 대곡역, 그리고 고양시청이라든지 구청,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인 이 화정중앙공원과 화정역 문화광장까지 이 근린생활시설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. 아울러 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학생 자체도 유동인구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상업 지역 내에 상가가 사실 오래된 상가들도 많겠지만 신축으로 되어진 상가들이 있다라고 하면 투자하시는데 꼭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잠시 후에 호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양한 입지를 좀 살펴봤는데요. 그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굉장히 많은 인구가 고정 수요로 있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좀 인상적으로 느껴졌거든요. 그렇다면요, 신축이라고도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고요. 또 미래 가치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. 어떤 호재들을 주변에 좀 가지고 있을까요? 네, 현재 이 화정지구 자체에 바로 옆에는 이 대곡지구가 형성이 된다라고 합니다. 한정거장 차이기도 하지만 화정지구 내에서도 충분히 대곡 지구 자체로 충분히 이 오가고 하는 게 편리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계속해서 알아보자면 서북부 광역교통철도 라인이 굉장히 많은 이 철도 라인이 건설이 된다는 것입니다. 하나하나 짚어보자면 첫 번째로는 GTX A 노선입니다. 운정에서 시작을 해서 대곡을 지나서 연신내 서울, 그리고 성남이라든지 동탄까지 연결이 되는 이 GTX A 노선인데요.
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GTX A 노선이라든지 뭐 B 노선, C 노선 등 이 GTX라는 노선 자체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거기다 이 부천에서 시작하는 소사대곡선입니다. 뭐 대곡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이 소사역까지 그리고 이 소사역에서 또 원시선인 안산 내지는 화성까지도 가실 수 있는 지하철 노선이고요. 고양선 같은 경우는 현재 고양시청에서 세전역까지 가게 되는데 고양시청에서 대곡역을 지나서 역시 세전역까지 서울 쪽으로 가실 수 있는 노선입니다. 이곳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. 이유는 LH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을 하고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창릉 신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성형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하철 역시 빠르게 놓여진다라고 합니다. 추가적으로 EMU 250 서해안 고속열차인데요. 현재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안산에서 화성까지 이 구간 자체가 완공을 하게 되면 이 대곡에서 전라도 익산 구간까지 이 서해선 축으로 EMU 250 차량이 운행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일산에서 사실은 경상지방 쪽, 경상도까지는 편리하게 가실 수 있지만 이 전라 지역까지 충분히 편리하게 가실 수 있는 개발 호재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. 계속해서 이 복합 환승센터 및 대곡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. 화정지구 자체만으로도 상주 인구라든지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은 다름이 없고요. 이 대곡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이 화정지구 자체의 집값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 이 중심 상업 지역 내에 상가 역시 톡톡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대곡역 주변이고요. 대장동 일대 자체죠. 굉장히 넓은 지역에 이 규모의 주거와 업무, 숙박, 그리고 컨벤션 시설 등의 이 복합 환승센터가 조성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추가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이 GB 해제, 바로 개발 제한 지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예정이 있다라고 합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주거시설은 물론이고 이곳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생활 인프라가 추가적으로 더 도입이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2022년 상반기에는 실시계획 인가 및 단지 조성 착공 예정이고요. 이 모든 것들을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니까요.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대곡을 중심을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. 사실 일산과 화정을 이어주는 지역이기도 하고요. 굉장히 교통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3호선뿐만 아니라 현재 경의중앙선도 있고 또 앞으로 GTX 노선도 들어올 것이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상가를 보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업종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. 좀 추천해 주시죠. 당연히 필요하죠.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용 면적이 굉장히 넓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1층 상가가 아닌 이 고층의 상가를 오늘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추천 업종 자체도 공실에 대한 리스크를 좀 낮게 잡으시려면 굉장히 추천 업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추천 업종입니다. 바로 병원 메디컬 인프라입니다. 한의원이라든지 치과, 내과, 정형외과 등 입원실이 있는 이 병원 등을 좀 추천 업종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메디컬 인프라가 아닌 이 학원가 인프라로 좀 보시자면 앞서 입지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. 젊은 인구가 많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학원으로 봤을 경우에는 미술학원이라든지 체인 사업인 외국어 학원, 거기다 보습 학원, 그리고 태권도 학원 등 이 많은 학원 시설이 아무래도 이 추천 업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좀 고정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좀 추천을 해주신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관심 있으신 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바로 체크를 해볼게요. 네, 현재 이 체크 포인트를 좀 하시기 앞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로 충분한 임장 활동과 전문가 상담. 당연히 누구나 돈만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아무나 성공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게 상가라는 이 장르, 부동산 투자의 장르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충분한 임장 활동 당연히 필요하고요. 전문가의 상담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두 번째로 자주 바뀔 수 있는 업종을 삼가하시고요. 세 번째로는 이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에 대해서 꼭 계산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상가에 대해서는 미래 값어치라든지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매매 금액의 차익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시는데요. 그래도 대출을 받기 때문에 거의 상가를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대출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대출 자체에 대한 이 수익률에 대한 계산도 충분히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네 번째로 이 항아리 상권 아파트, 아파트 상권 특성상
도로변에 이 노출 자체가 잘 되어 있는 상가인지를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유는 이 상가 자체에서도 상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나 뭐 화장실이 좀 멀거나 주차장이 멀거나 하면 아무래도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. 이 체크 포인트 잘 종합해서 한번 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희가 새로운 도전을 하면 참 많은 걸 알아봐야 되잖아요. 특히나 이 상가 투자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이럴 때는 전문가의 상담 잊지 마시고요. 저희 황 부자와도 꼭 상담을 나눠보시기 바랄게요.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시세 분석 바로 해보겠습니다. 네, 예상 시세 분석입니다. 현재 시세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임대를 했을 경우에 약 보증금 2천에 월 125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대출액 같은 경우는 1억 9천에서 약 1억 9,800만 원까지 약 2억 원 정도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약 1억 1천에서 1억 1,20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